네, 여러분 조금 표정 보시면 이제 다들 박수 소리 힘 떨어진 거 보이시니까 저는 사실 뭐 메모할 거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눈 감고 눈에 좀 피로 좀 풀면서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지개도 피시면서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유통 스타트업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K뷰티 프로젝트라고 이제 거기에 전략기획의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프리랜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 지원 사업이랑 정부 용역 사업 그리고 컨설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저는 이제 컨설팅도 하고 이제 지원 사업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전략 계획에 좀 포지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풀어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뭐 전략 기획자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DCF를 산출하기도 하고 KPI를 수립하기도 하고 뭐 신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니즈 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러분. 먼저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생리적, 신체적, 신체적, 심리적 등의 인간의 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 니즈가 모두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전략기획자는 개인의 닿기 다른 니즈의 그 교집합을 찾아서 그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곧 사업 아이템이 되고 사업의 후킹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수단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저희들은 더 깊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좀 풀어냈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장 잘 말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저 앞에 사회복지법인이 적혀 있죠.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전략기획팀으로 넘어가게 됐냐면 그 법인의 이사님께서 어느 날 따로 부르더니 몰래 쓱 부르더니 야, 나 너 문서 잘 쓴다며? 이거 좀 도와줘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문서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썼던 IR 대기였어요. 그걸로 당연히 지금 봐도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그거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그 당연히 투자는 못 받았지만 또 밸류 측정은 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업 제가 제안서를 써줬던 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근데 저도 니즈가 있었거든요. 전략기획팀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뭐 초록우산이나 뭐 사랑의 열매 같은 데는 다 전략기획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난 저기 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략기획팀에서 진짜 있었던 사람이나 전략기획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만 거기를 갈 수 있더라고요. 나 그거 하려고 사회복지했는데 망했다 싶었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루트가 이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 사기업 전략기획팀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IR 덱도 쓰고 정부 지원 사업도 하고 또 대표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셨는데 뭐 IR 피칭을 할 때 보통 대표님들이 가시잖아요. IR 덱 피칭을 할 때 대표님은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 따라가가지고 제가 피칭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을 많이 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업을 IR 덱 일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다가 사기업이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저기가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플랫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개발도 외주를 맡겼고 그러면서 검수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사로 컨택이 된 데가 저기 뒤에 핸드폰 하고 계시는 저기 예, 저기 저 윤진호 대표님을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거기가 보통 클라이언트의 연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개발 맡겼으면 거기서 끝이어야 되는데 제가 전략기획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저 대표님께서 전략기획 회사를 추천해 주십니다. 그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 추천해 주시는 의도는 좀 그랬어요. 너 전략기획에 관심 많다며 가서 궁금한 거 물어봐.
분이었어서 이제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대화를 해봤죠. 근데 전략기획 회사에 들어가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거기에 대표님께서 구상하신 사업 모델, 리스크 해칭 방안, 그리고 후킹 포인트들을 다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주 귀찮게 했어요. 나 이번 주에 가도 되냐? 그거를 2달 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기획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안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커리어 꼬였고 사회복지사였는데 전략기획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제 살짝 그때 멘탈 놨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쉬면서 이제 뭐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먼저 요청이라고 써있죠. 제가 IR대 피칭하러 돌아다니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대표님이 제가 이직했다는 건 알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퇴사하신 줄 모르고 야, 나 IR덱 좀 저렴하게 써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그리고 제 수준에는 저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프리랜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대표님들한테 싹 다 연락을 돌립니다. 아까 사회복지법인도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도 의원님들이 이제 세웠던 법인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좀 회사에서 좀 입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싹 연락을 돌립니다. 당연히 먼저 영업을 뛰면 안 될 테니까 그냥 시간 많이 생겼는데 얼굴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모르는데 바로 영업 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싹 다 돌리고 저 요즘 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따냈죠. 그리고 지금 취미활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취미활동으로 뮤지컬이랑 연극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지금 뮤지컬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뮤지컬 공연을 했을 때 저랑 너무 즐겁게 같이 했었던 이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뮤지컬 하는 걸 제안을 주신 거예요. 야, 나 나이 더 먹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 안 된다고 했죠.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이제 퇴사해가지고 돈 없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집요했어요. 진짜 일주일에 2번씩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분도 한 달 반, 2달 정도 그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하고 싶으신데 이사님이야.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서로의 니즈를 알게 됐죠.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나랑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뮤지컬 진짜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고정적인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클라이언트 소개시켜달라는 거지 하고서 카페에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분 연결시켜줬고 한 분 이제 컨설팅 계약 따냈고 그리고 지금 CBO 제가 브랜드 총괄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통회사에 여기까지 들어간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분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냥 스카우트 제의가 왔던 거였어요. 팀장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프리랜서로 가능성 보이는데 누가 가겠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간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분의 니즈가 뭔지는 알았어요. 이분은 이제 브랜드들을 좀 메이저한 브랜드를 섭외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 IR 다니면서 대표님들 많이 알았다 그랬죠. 메이저한 브랜드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영상 송출 안 됐으면 찝을 만한 브랜드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이제 브랜드를 소개시켜 줍니다. 어차피 비즈니스가 저는 빚을 남기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빚을 남겨두면 그분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브랜드를 3번 정도 소개시켜 드리니까 이번에 이제 이사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늙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거든요. 어린 사람이 이사하는 거 저는 제가 전략계획으로 사업 모델을 짜고 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회사가 이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브랜드를 달라고 했던 브랜드 달라고 몇 명한테나 말을 했을 것 같냐. 근데 진짜로 가져오는 사람 몇 없었다. 그리고 너처럼 계속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사 자리를 제안하는 거다. 너랑 같이 가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분이 유통회사니까 아직 필살기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오픈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오픈했어요. 제가 일본의 벤더사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뭐 돈키호테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백화점 라인으로 들어가는 벤더사도 알고 있었어서 그러면 이사 시켜주시면 제가 요거 해줄게요 하면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익 만들고 그러면 프리랜서를 뛸 때는 좀 더 제한하기가 그분들한테 수월하겠죠. 저는 레퍼런스를 챙기면서 퍼센트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진 과정은 이런 과정을 넘어왔는데 저 뭐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이고 촉박하네.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까지의 전 1년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그분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필요한 게 돈이어도 그걸 먼저 오픈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들의 니즈를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를 조인해주는 걸 수도 있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가까지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위치를 파악했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라고 적었는데 아까 이사를 말한 것도 약점이긴 한데 제가 사회복지사지만 그전엔 저는 운동선수였거든요. 제가 야구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한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선수를 했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라는 사람이 야구선수 했다가 사회복지 했다가 전략기획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너 열심히 살았구나 되게 멋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비즈니스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나이도 어려. 얘 경력도 낮은 것 같아. 저한테 일 맡기기 싫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 용역사업, 정부 지원사업, 제안서 같은 거 작성을 하는 거는 결국에 단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리스크를 전혀 지어주지 않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사업이랑 정부 용역사업은 사회복지 구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제가 정부 용역사업 같은 거는 몇 번 많이 따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계약금 주지 말아라. 그냥 다 끝나고 성공하면 돈 줘라. 이렇게 구조를 짰고, 하지만 돈이 궁하지 않은 대표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돈은 궁하지 않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분들한테는 이제 돈을 달라고 했죠. 왜냐면 꾸준히 이제 그분들을 케어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성공 여부 파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조금 얕게 드릴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을 제가 한 30명 만났거든요. 그때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게. 그러면은 운이 좋게도 많은 대표님들이 같이 회사로 스카웃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잘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다 제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밑에 부하 직원을 둘 생각도 없었고 지금 당장. 그러면 되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레퍼런스가 좋으신 분, 자금 조달이 용이하신 분, 아니면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은 사업 모델 잘 짜면 굴러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략기획가가 아니더라도 들으면은 아 그렇겠네 라고 바로 납득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만 이제 찾아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여부까지 다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프리랜서 일을 받아야겠다 말아야 될 때를 결정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얻을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꼭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을 남기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진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비즈니스를 풀어봤던 과정은 이렇게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순위 중에서 가장 최우선의 순위를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그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만한 가치와 내가 그 사람한테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동등한지를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소비자의 사업을 구상을 하든 서비스를 구상을 하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저한테 돈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 이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로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CTO 같은 거를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하나는 제가 그 브랜드를 받는 대신에 CTO를 연결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일을 해주고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잘 물물 교환해주면 그 가치를 잘 교환하면 비즈니스가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협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을 개발을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단에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순히 플랫폼을 잘 키워서 뭘 팔아야지가 아니라 나 이거 플랫폼에 가치를 올려서 플랫폼 자체를 팔아야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단의 조건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들은 그 앞에 있는 니즈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가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시선이 가게끔 해야 되고, 시선이 가기 전에 그게 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니즈는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한 건 니즈 파악과 사업 계획은 같은 맥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정말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골목식당 보면서 생각했던 거를 좀 다시 가져와 봤어요. 골목식당이 니즈를 파악해서 솔루션을 주는 그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종원 대표님은 이제 성공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을 성공시켰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도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랑 식당 그 관계자랑 인터뷰하고 그 지역 환경을 조사하면서 체험하고 식당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주거든요. 전 이 앞에 세 가지를 니즈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솔루션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강의 주제를 이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빨리 달려가지고 좀 뭔 얘기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길게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전략기획회사 대표님과 면담 중이라고 아래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 저거 혼나러 들어간 거예요. 대표님께서 너 왜 이렇게 사업계획할 때 아이디어 많은 건 좋은데 후킹 포인트를 못 잡는다, 이걸로 이제 들어가서 혼난 거였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했던 말이 너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랑 너는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이거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전략기획 회사인데 이분이 문제를 주셨으면 풀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갔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너가 알고 있다는 게 진짜로 네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아? 진짜 의심 안 해봤어? 지금 네가 이거 최적의 사업 모델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이야? 이걸 물어보셨던 거고, 너가 모르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는 말은 너가 살아오면서 너 쿠팡에서 구매했고 화장품도 써봤을 거고 화장실도 갈 거고 식당에서 음식도 먹어봤을 텐데 그럼 너는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조직 구조를 먼저 보려고 했으면 너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라는 사람은 이미 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너는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랑 너는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어. 너가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고 너가 일하기 싫으면 나도 일하기 싫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라. 하지만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니즈가 있어. 그 접점을 잘 찾아봐. 이 얘기를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퀴즈처럼.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그 구조의 틀대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효율성을 또 높여주기도 하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구상한 서비스가 진짜 잘 만든 서비스인지, 더 약한 점은 없는지, 내가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소비자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를, 그 가치들을 잘 확인해 보시라고 이러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럼 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